안녕하세요. 나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월세받기 투자를 위한 5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뭐 월세 받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상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 이딴 것들 전부 다 쳐다보지도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영상을 갑자기 찍었느냐 하면은 꼭 월세 받는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임장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도 귀찮고 월세는 받으셔야 되겠고 그런 분들도 약간은 계실 수가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좀 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신축은 버려라. 신축은 버리세요. 신축은 오피스텔, 뭐 상가, 레지던스, 뭐 도시형 생활주택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수익률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은 개가 무슨 얘기고요. 임대 보장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구축이에요. 6년에서 8년 정도 된 구축. 그거를 찾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축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 신축을 발판 삼아서 그렇게 공실도 없고 괜찮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는 어딘가 하면요, 광주광역시입니다. 제가 왜 광주광역시 지도를 올려놨냐 하면 서울을 제외하고 이제 광역시권이나 뭐 경기권에서 제일 부동산이 요즘 제일 난리를 치고 있는 동네죠.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광주가 왜 요새 이렇게 난리가 났냐 하면 개발이 제일 늦어서 역설적으로 개발이 제일 늦었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대구나 부산이나 뭐 기타 광역시 분들이 한 10년, 15년쯤 전에 겪었던 일을 이분들은 지금 겪고 계시고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설명드리기가 가장 좋은 샘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구축은 어디 있는 건가면 뭐 이런 뭐 좋다는 상무지구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도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도심이 아니고요. 구도심 쪽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광주의 옛날 구도심이죠. 이제 충장로라 그래서 옛날에 광주의 명동이라고 불렸던 동네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진 않지만 이런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버려야 될 신축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 구축에 도움을 주는 신축들이 보면 요런데 요새 광주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대로변에 그렇죠. 대로변 뭐 요런데 보면 신축이 도생이나 오피스텔이 한 두세 개씩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이제 망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이런 신축들, 한 블럭 좀 뒤에 가서 뭐 이런데, 여기는 이게 충장로니까 빼시고, 아니 뭐 여기 문화전당님, 요쯤, 그쵸, 이런데, 여기, 뭐 요런데 보시면요, 한 6, 8년 되고 뭐 10층 이하, 10층 이하. 주로 특징이 이런 데가 10층 이하에 한 6, 8년 정도 된 구축, 오래됐다고 보긴 뭐하고, 이거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생 있을 겁니다. 있어요. 이런 물건을 굳이 월세 받는 물건을 하시려거든, 소액으로 하시려거든, 원룸형 소액 이런 걸 하시려거든, 이런 데 있는 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있는 거.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시세 차익은 어차피 이런 물건들은 제가 시세 차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도 당연히 이런 이 신축들에서 광고하는 뭐 10%대 수익률 이런 건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물건들 뭐 한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이제 6, 8년이면 슬슬 도배 장판 수리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6, 8년 된 걸 고른 겁니다. 도배 장판 수리 비용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영업 수수료를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이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건들은 크게 뭐 이렇게 뭐 모델하우스니 홍보관이니 이런 걸 차려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보통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 중국 났을 때 최초 분양을 안 한 물건들이에요. 최초 분양 한 물건이면 안 되는 거고요. 안 한 물건, 건물주가 이제 보통 이제 투자 개발 회사일 텐데 회사가 갖고 있다가 6, 8년 잘 굴리다가 이제 그분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급매로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 1층에는 관리 사무실이 있겠고요. 그 옆에 뭐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할 것이고, 아니면 뭐 2층 정도의 방 한 칸을 빼가지고 이제 영업 사무실로 꾸며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사람을 많이 그 영업하는 그 조직들을 많이 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끼키 한 2명 정도가 뭐 건물 앞에 현수막이나 하나 쳐놓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잘 될 리가 없어요. 이런 데를 영업 수수료는 그런데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면 뭐 한 7천만 원짜리예요. 7천만 원 그래서 뭐 옛날 이 6, 8년 된 거에 여긴 지방 광역시니까 그러면 뭐 한 9평에서 전용 면적 9평에서 10평짜리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업 수수료가 한 500만 원 정도 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배장판 수리 비용을 가가지고 이 사람 영업하시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당신이 해라. 당연히 콜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비용을 싹 이 도배장판 수리를 하시면서 이 비용도 이쪽으로 떠넘기실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영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이거 다 빼고 해도 300은 가져가기 때문에 무조건 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이제 좀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굳이 월세 받는 물건을 하시겠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물건 구축 물건 찾으셔서 영업수수료를 이용해서 도배장판 수리 비용 다 빼고, 그리고 세입자 구할 때 복비, 부동산 수수료 이런 거 부동산 알선까지 다 부탁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걸 다 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복비, 부동산 뭐 세입자 들어오는 비용 다 떠넘기세요. 이 사람은 이 물건 다 떨 때까지 아마 여기 사무실을 계속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처리를 맡겨도 이 사람한테는 거기 부담이 별로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찾으시면 이런 뭐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계산해 보시면 뭐 이런 데가 보통 이제 7천짜리면 뭐 월세 보증금 300에 뭐 한 35만 원 정도 레벨일 겁니다. 300에 35만 원 정도. 그러면 수익률 계산하시면 한 5%에서 뛸 거 다 뛰고 취득세까지 다 뛴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게다가 한 번만 내도 되죠. 5%에서 6%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여기가 공실이 없어요. 이런 앞에 대로변에 있는 신축보다 뒤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공실이 더 적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당연한 거죠. 공실 없는 입지.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시는 세입자들은 아시겠지만 세입자들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동산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뭐 도생 이런 거 월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새 거 좋아하시는데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새 거 별로 안 찾아요. 세입자가 관심 있는 건요, 이 건물이 새 건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죠. 그 사람들은 월세랑 관리비 그리고 주차 이 세 개 말고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런데 이렇게 대로변에 역세권에 들어오는 신축들은 당연히 월세가 이 뒤에 있는 구축들보다 못해도 10만원에서 15만원 비싸게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어느 걸 선택할지는 이건 뻔한 얘기예요. 게다가 이 신축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이런데 이런 길이 있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런데 역세권에 들어오는 이 새 거보다 이 뒤쪽에 한 블럭 뒤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물건들이 더 좋은 게 왜냐하면 얘네들이요, 제가 이 권해드린 이 구축 물건들의 월세 가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물건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주와 동시에 기본 500 마이너스 마피, 이거 기본 마피예요. 어디나 다 붙습니다. 이 마피 붙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분양가와 시세와 월세를 희생해가면서 이 뒤쪽에 있는 물건들을 지켜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근 신축이 뒤쪽에 있는 물건들을 지켜줄 파세리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뒤쪽에 이런 구축, 이건 영원히 계속 구축인 그런 물건들이고, 보시면 은근히 이런 물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신축들이 들어오는 역세권 신축들이 들어오는 뒤쪽에 한 블럭이나 두 블럭 뒤쪽에 들어와 있는 이 구축 6년에서 8년 돼서 이제 도배장판 리모델링 해야 되는 물건 잡으셔서 도배장판 리모델링비는 영업사원한테 떠넘기시고 각종
부동산 비용도 떠넘기시고 그러면 월세가 안정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월세 관리비, 게다가 요새 물건들 제가 그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시설 각종 뭐 부대 시설 두두두두 때문에 관리비가 뒤에 있는 얘보다 무조건 기본 관리비만 2배 이상이 나옵니다. 이러면 관리비에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월세랑 관리비에서 이 물건이랑 이 물건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찰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뒤쪽에 제가 권해드리는 이런 물건 공실 제로를 책임져줄 파세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런 건 뭐 세를 많이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뭐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세를 여러 군데 놓고 있는데 젊은 사람 어르신, 세입자로서 어르신이 이런 지역은 어르신 세입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 한 대 내지 두 대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건들은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죠? 권해드린 이 물건은 주차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주차장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클레임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르신 게다가 이런 지방광역시에 이런 물건을 이런 구축에 혼자 사시는 물건을 찾으시는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자분과 사별하시고 자식 결혼 때문에 있는 재산 아파트 한 채 다 아니면 아파트를 자식한테 넘겨주시고 그 자식의 배우자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만 이런 혼자 이제 지내실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사회 현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지금 부동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세입자로서 최고의 세입자죠. 최고의 세입자입니다. 차량도 없으시고 월세 안 밀리시고 꼬박꼬박 잘 내시고 클레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세입자. 그리고 이런 데 뒤쪽에 있는 이런 지방광역시에 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왜 드렸냐 하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자식 결혼 비용 때문에 혼자 이제 거처를 찾으시는 어르신분들이 너무나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으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더 선호될 것 같고 세입자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리고 이제 뭐 7천만 원, 뭐 8천만 원, 6천만 원, 저런 물건을 보통 6천에서 8천 정도 하죠. 그런 물건 찾으시면 이제 그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으시라 그럴 거예요. 그런 거기서 껴있는 이건 최초 분양이 집단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주거래 은행 가셔도 되지만 특히나 이런 지방광역시는요 대출 상담사 아시죠? 그 전봇대 찌라시 붙여놓으시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이 사람들 상대할 일은 없어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런 집단 대출도 아니고 일반적인 분양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상담사 금리가 훨씬까지는 아니고 약간이라도 저렴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가리시지 마시고 발품을 좀 팔으시면 실적이 필요한 지점 대한민국 조직은 어디나 목표라는 게 있죠.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리지 않고 실적이 필요한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어요. 지점 및 그 지점과 연계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가 발품을 조금만 파시면 존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출 받으시는 금리 내지는 다른 이제 조건에서 약간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품을 좀 팔으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물을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건물주 자산 투자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로 이제 하는 건 뭐 크게 다른 데 벌렸다가 망하든가 사기를 당했든가 그래서 자금이 굉장히 이제 회전이 어려워져서 이런 공실 없는 우량 건물들을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내놓는 건데 본격적으로 영업 조직을 쫙 깔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건물주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 이런 물건들은 100% 신탁 등기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믿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사원 말도 믿지 마시고 회사 말도 믿지 마시고 반드시 법무사를 고용하셔서 법무사와 같이 그 돈을 치를 때 은행에 같이 가서 법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돼 있는 그쪽에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이제 처리를 해서 여러분이 등기 이전을
이전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반드시 법무사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계약금의 일체의 돈은 전부 다 여기 건물주의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영업사원 계좌나 다른 뭐 대행사 계좌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주의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이런 물건들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일체의 절차를 생략하고 좀 제가 하는 이제껏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 번 보셔도 살짝 좀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런데 월세 받으시는 물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인 자식한테 다 빼주고 그럼 굉장히 좀 슬픈 사유로 이런 물건을 이런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신축은 답이 없습니다. 쳐다도 보지 마시고 신축을 재물 삼아서 6, 8년 된 구축,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그 영업사원한테 전가하시면 되시고, 잘 말빨이 되시면 취득세까지 일정 금액 그건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신축을 재물 삼아 월세와 관리비가 운이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을 세입자는 어르신분들을 받으시면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공실 제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슬픈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월세도 저렴하고 관리비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클레임이 적고 주차 문제, 월세 밀림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는 게, 이 사람들이 꼭 영업사원 그 전봇대 그 찌라시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료 주면은 그거 다 은행에 자기가 계약한 지점 들고 들어가서 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그 특정 지점에 목표가 걸렸다거나 하면은 일반적인 주거래 은행 가셨을 때 대출 이율이나 조건보다 좋게 받으실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뒤지면 나온다. 그리고 신탁 등기 말소는 반드시 법무사와 함께.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월세나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권해드린 이런 물건도 하지 마시고요. 이 초나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쳐다보지 마시고 꼭 필요 없는 부동산이잖아. 하시면 건강보험, 세금 이런 거 뭐 개인에 따라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실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월세나 받아볼까, 돈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 자식분들 그런 슬픈 케이스에서 이런 혼자 지내셔야 될 방을 얻으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난 꼭 월세를 소액이라도 뭐 한 5%에서 6%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건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잘 찾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서울 핵심지에는 이런 물건이 있을 수가 없죠. 제로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업자들이 다 빼먹었을 거예요.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경기권 아니면 지방광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 지역 특히 이런 데는 아직 덜 빼먹혔죠. 아무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업자든 뭐든 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쪽에 좀 살짝 어둡기 때문에 빼먹을 물건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번 월세나 받아볼까,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실 때만 이 영상에 나온 대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